이화정입니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저는 보고 나서 이 쇼핑몰을 돌아다니는데 약간 이렇게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연상호 감독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굉장히 지옥도로 만드는데 재주가 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한길 계속 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점 뭔가 흥미로워지는 이번 작품뿐만이 아니라 부산행부터 이어져 오는 정말 좀비 아버지라는 얘기를 이제는 써도 하등 부끄럽지 않을 그런 수식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화를 보셨는데 사실 영화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과 세계관이 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생각에는 더 풍성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를 가이드해 주실 분들을 특별히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먼저 영화를 연출하신 연상호 감독님과 그리고 연상호의 얼굴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박정민 배우님 그리고 또 연상호 감독님의 영화를 지지하는 유튜버 당구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 먼저 박수 한번 더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봉하고 이제 군체가 이틀째를 맞이하는데요. 진짜 첫 GV이고 처음으로 지금 군체의 어떤 것들을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여서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정말 짝짝거리는 것 같고 너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아마 감독님 굉장히 감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벌써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군체가 그 칸 기운을 받아서 지금 그 올해 최고 스코어, 오프닝 최고 스코어를 기록을 했어요. 21만 7천 명 중에 여러분들도 지금 한 분이십니다. 먼저 감독님께 감사의 마음과 인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개봉해서 오늘 이틀째인데요. 이렇게 백석을 꽉 채워주신 저희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끝인가요? 네. 열심히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독님 근데 진짜 깐 미드나잇 스크리닝을 저희가 거의 깐에 가지 않았어도 실시간으로 약간 가 있는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감흥을 받았는데 감독님께서는 거의 이제 그 리미에르 극장에 10년 만에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던 거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감독님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페북에 또 이렇게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깐 사진을. 네. 극장 앞에서 사진을 떡하니 찍어서 올리셔서 감독님이 굉장히 좀 그리우셨구나 이런 한데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지금 기분으로 깐에서 체험을 하시고 지금 돌아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일단은 제가 칸 영화제 도착을 했더니 10년 만에 갔는데도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그대로 프랑스가 지금 잘 안 바뀌잖아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익숙한 거예요. 길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데? 그러면서 제 아는 친한 그 배우 중에서 칸 영화제를 정말 가보고 싶어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실시간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톡으로 보냈죠. 보냈더니 이제 그 친구가 자꾸 자기 모습을 합성해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친구 참 그래서 약간 그 친구에 대한 그 타격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보냈더니 나중에는 저기 그 친구가 그 호프팀도 계속 보냈던 모양이더라고 그 친구한테. 그 친구를 굉장히 자극을 하네요. 모든 분들이. 그래서 계속 합성을 해가지고 합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박정민 배우가. 앞에 내가 이제 그걸 지금 모르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왕 밝혀진 김에 좀 들어봐야 될 것 거의 같아요. 일정을 같이 하는 느낌이었어요. 네.
대 AI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감을 좀 받으셨을 텐데 지난 한 주가 어떠셨는지요? 지난 한 주요? 올해는 내가 퍼가지고 갖고 올 걸 그랬어. 해면을 모래를 오시엔 그 중결승하면 흡퍼가는 것처럼 네, 무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영화 얼굴로 제62회 네. 김동민입니다. 네. 네. 감독님의 영화로 또 기자님의 심사로 네. 네, 이렇게 당근의 응원으로 응원 맞죠? 예, 네. 좋은 상을 받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분을 잡시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항상 마음만 함께 있다 네. 하고 제가 계속 합성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그 무대에서 내려와서는 사실 수상의 감회를 얘기한 적이 없으시긴 해요. 이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저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상 받기 전에 화장실에서 네, 마주쳤었거든요. 좀 네, 입이 근질근질하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감독님 퍼포먼스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이 겸손. 이게 뭘까요? 겸손. 자기가 웃기려고 자기가 웃기려고 겸손. 자기가 웃기고 싶어. 박정리의 내면이 돼가지고 저는 겸손한 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출자가 연상호의 얼굴인 박정민이 최우수상을 받는다 이랬을 때 사실은 이 퍼포먼스는 그냥 거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영의 다른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조금 걱정을 좀 했어요. 아, 네. 아 오늘도 못 받으면 많이 삐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끝까지 남아 있어서 많이 이제 노닥거려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전혀 진짜 눈곱만큼도 기대를 안 했어요. 네, 맞아요. 저희끼리 네. 아니 진짜 아예 기대를 안 했거든요. 너무 이게 후보들이 있으면은 그 카메라맨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그 카메라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그랬어요. 상 받을 수도 있으니까 상 받으면 뭐라 그러지? 소감 준비해야겠어. 그랬더니 그 카메라맨 분이 웃으셨어요. 작가분하고 둘이 크게 웃으셨어요. 저희 아무도 예상을 못해요. 사실 그분들은 모르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모르시니까 네. 이제 헛소리 하고 있네. 바로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우리 박지금 배우 소감 준비해야지 그랬더니 앞에서 말이 되냐 뭐 이러는데 어쨌든 뭐 너무 네 축하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 연상호 월드에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얼굴이 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세계에 자극을 주고 있다, 고자극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군체 보면서도 시사를 보고 이렇게 크레딧을 보는데 이 감사한 명단에 박정민 배우의 이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을까? 제가 이제 그 많은 좀비들 중에 혹시 섞여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아무리 복기를 해봐도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서 어때요? 보통 거기에는요 커피차 보내면 올라가요. 네. 커피차 보낸 사람들이 명단이에요. 감독님 다른 감사 없으세요? 군체를 하면서요. 네네. 뭐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던가 정신적으로 커피로 인한 각성 뭐 이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놀러 갈게요 맨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어요. 네. 커피차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군체 보는데 얼굴 배우들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쵸. 근데 거의 다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차차 좀 약간 그 부분은 네, 감독님의 또 의중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당구님이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아닙니다.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사실 이제 그 연상호 감독의 연상호 월드의 지지자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저 연상호 감독님의 그 세계관이나 이제 새로 항상 영화를 내실 때마다 새롭게 이제 펼치시는 그 이야기를 네. 항상 흥미롭고 재밌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군체도 따끈따끈 이제 기자회견 때 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좀비라는 그 뭐랄까요, 이 소재가 저는 이제 나올 때까지 다 나왔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최근에 28년 시리즈 보면서 또 새로운 게 있네 하면서 이젠 진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했었는데 이제 군체를 보면서 새로운 게 있다. 역시 좀비의 왕, 좀비의 아버지. 아버지. 예, 헐리우드에 데니 보일이 있다면 한국에 연상호가 있다. 약간 뭐 이 정도면 한번 박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배우님, 네, 한 번만, 네, 아버지 왕 나왔는데 뭐 수식해 주실 거 없으세요? 네. 일단은 우리 사이를 좀 좀- 오해를 풀기 위해서 얼굴에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마음에 걸리셨군요. 네, 풀어주세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군체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근데 제 입장은 박정민 배우는 사실은 얼굴 하기 바로 직전에 네, 좀비물을 했습니다. 네, 유토피아라고 하는 건물에 갇혀서 거기서 이제 좀비가 나오는 거의 내가 비슷한 컨셉이죠. 네. 그래서 좀비물 남의 작품 좀비물에서 이미 1번 역할을 한 배우를 네. 내가 1번이 아닌 역할을 쓰는 건 이건 실례다 배우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너무 정면 들어보여서 근데 박정민 배우님 표정은 전혀 납득을 못하는. 아니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얘기했었어요. 네. 네. 실제로. 네, 그런 이유가 연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이제 당구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박정민 배우님 또 좀비 역할을 줄 수는 없다. 좀비물의 어떤 걸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감독님은 지금 이 각오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군체 만들면서 또 좀비? 약간 연상호 감독은 왜 이렇게 계속 좀비에 집착하는가? 저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건 없어요. 저는 앞으로 계속 좀비물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 로메로도 그쵸. 주청 좀비 영화만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큰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일단은 기획을 할 때는 좀비물을 해야지는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건 먼저가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약간 제가 살면서 느낀 어떤 의문들, 이게 지금 뭔가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부터 이제 가지고 있던 질문 같은 거거든요. 어떤 정보교류의 초고속 정보교류를 통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집단성, 그 집단성이 왜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옥에서는 그걸 어떤 종교적인 뭔가를 풀었는데 사실 지옥을 1, 2 시즌 2를 하면서도 약간 해결되지 않는 뭔가 이렇게 잔여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꽤 오랫동안 하다가 그게 이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무력해지는 순간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예전의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소수 의견이나 이런 것에 어떤 배려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집단지성이 힘이 세지면서 개별성이 굉장히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거 좀비물이 될 수 있겠는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좀비물 계속 하는데 부담감 같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끌어올려도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은 좀비물과 접목할 수 있는 코드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평소에 좀 대화하실 때도 감독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떤 대화들을 많이 하시나요? 진짜 제가 이거 오늘 영화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정말 삐뚤어져 있구나.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비판적이구나. 네. 근데 굉장히 또 그거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히 이 감독님,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에는
그게 이제 소재가 음. 그게 무슨 뭐 지옥의 사자든 좀비든 뭐든 간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 작품으로서 그냥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발원지가 또 자기가 뭔가 좀 이 사회에 일관하고 싶은 부분을 재미를 섞어서 하다 보니 누군가는 그냥 좀비 영화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히 꿰뚫어보면 이 감독,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영화 보면서 들어서 중간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칭찬이 나왔습니다. 다음 작품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거 하나. 조금 큰 거. 조금 큰 거. 조금 큰 거. 많이 많이 커. 알았어요. 큰 얼굴? 이거 나 요즘 쓰면서 이거 박정희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증언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보통은 이러면은 본인이 나중에 거절해. 아니야. 네. 뭐 두 분 티격태격 하시는데 우리가 좀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감독님이 부산행부터 서울역 반도 이렇게 좀비물로 엮이는 그런 작품, 좀비의 어떤 변천사를 볼 수 있고 연도도 지금 다 깨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는 이제 부산행부터 4년 후에 어떤 배경이었었고, 그런데 이번 작품 보면서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의 어떤 세계관까지 펼쳐졌구나, 이렇게 연상호 감독의 세계가 넓어지고 확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그 좀비들의 어떤 그 활동상, 네네. 변화 이런 네. 것들도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사실 그 연상호 감독님의 그 작품들 중에 좀비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이 뭐 부산행 반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부산행은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좀 원초적인 본능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좀비의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4년의 배경이다 보니까 이 좀비가 이제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약간 환경의 일부,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좀비의 모습. 그래서 좀비를 좀 유희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무기처럼 도구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그 좀비의 공포도 있지만 그 인간의 어떤 야만성이라든지 잔혹함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셨는데, 이번에 군체에서는 완전히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종, 그러니까 집단의 어떤 생존과 진화를 위해서 다 같이 정신을 좀 공유하는 그 어떤 집단, 새로운 종이 아예 탄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옥이나 혹은 사이비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감독님의 어떤 집단주의, 그리고 군중심리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그리고 문제의식, 그것과 함께 이제 기존의 부산행과 어떤 반도에서 보여줬던 좀비의 모습, 그것에 이제 시의성 있게 약간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네. AI, 뭐 디지털 가속화에 따른 인간 개성의 상실, 개개인의 어떤 개인성의 상실 이런 것까지 더해져서 단순히 이제 좀비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연상호 좀비 유니버스의 확장이 좀 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당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좀비들이 그 머릿속에 하나하나 그려지는 것 같은. 네. 당구님 포지셔닝을 약간 영화 평론가처럼. 네. 나도 그렇구나. 먼저 설명의 토크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실 분은 뭐 박정민 배우도 설명해 주셔도 되니까 충분히. 네. 아니 근데 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기에 좀비들 특히 뭐 이 영화를 만드니까 조금 분명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AI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 얘기는 막 하면 할수록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AI 하는데 AI가 뭐 왜 나빠부터 시작해서 AI가 뭐 그냥 비인간적이라 싫어 이런 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이게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AI의 인공지능 작동 방식이
보편적 사고의 어마어마한 총합인 거예요. 그게 지능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보편적 사고로만 가득 차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불쾌함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만들면서 내가 이 사회를 살면서 박정민 배우 말대로 왜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들지에 대한 게 막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너 왜 이렇게 삐뚤었어? 그러면 내가 왜 삐뚤어진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AI화. 그렇지. 연상호의 AI.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반영된 이 감염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본 것 같다.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산행 때도 느꼈지만 그 동작이나 어떤 이제 제스처, 이 좀비의 형태 이런 것들이 사실 장면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야지 사실 이 세계가 앞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K-팝이 변화하는 것만큼이나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연상호 감독의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크로바틱의 어떤 그런 현란한 그런 몸짓을 비롯해서 진짜 댄스의 어떤 그 안무 같은 것들을 다 흡수해서 이 동작을 만든 거 이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재밌는 작업이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님 진짜 그 네 발로 기었다가 직립하기까지 그 안에서의 많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디자인을 하셨을까? 일단은 디자인할 때 첫 번째 목표는 수치심을 갖지 않겠다. 이 사람이 수치심을 가지면 그런 거 못 만들. 근데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업데이트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거 좀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 동작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간결하고 이제 누구나 다 딱 봐도 저거 뭐 업데이트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동작이라고 하는 게 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수치심이 있으면은 그 잘 못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저는 뭐 강시 보면 우리 어렸을 때 강시를 다 따라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창작자로서 생각해보면은 이거를 만들어낸다? 그때 이제 홍금보가 제작을 했었는데 홍금보가 사실은 홍콩 영화계의 그 무술의 거의 산 증인인데 네. 만들어낸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보통 생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웹폰 같은 영화 보면 애들이 이렇게 팔 벌리고 다 뛰어다니잖아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런 게 좀 깡이 있어야 이거를 뻔뻔해야 이거를 밀고 가는 게 있어서 일단은 우리 안무팀들한테 얘기했던 좀 수치심을 좀 버리자. 뭐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제가 또 최초의 시범을 보였죠. 시범을 하셨어요. 진짜로? 시범. 수치심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아예 없어요. 영화 만들 때 저 수치심을 갖지 않아요. 캡처 잘하셨죠? 지금 여러 묘수들이 있습니다. 업데이트 장면 하나만 보면은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개를 같이 쳐드는 뿐만 아니라 쳐들으면서 동시에 약간 이렇게 흔들어요. 혀가 말려 들어가던데 약간. 그래서 빨리 하면 그 사실 이게 진짜 좀 어떤 동작이기도 하고 제스처이기도 하고 자연계 미어캣에서 가져왔죠. 미어캣. 이렇게 진짜 귀여운데. 근데 좀 술렁술렁했어요. 그때. 네. 이거 좀 이게 아니 공포 영화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빵 터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술렁술렁 설왕설래가 있었지만은 저는 이거는 수치심이 없어야 된다. 아예 뻔뻔하게 가야 된다. 네. 해놓고 약간 불안해지더라고 후반에서. 그래서 음악 감독님한테 조금 기괴하게 약간 그때 수치심이 살짝 약간 올라오고 자신감이 이제 떨어지죠. 음악이 들어 이제 그거 넣어달라고 하고. 근데 저는 감독님은 이제 그 수치심이 없이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좀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데 이제 근육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서 진짜 배우님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연기를 하시는 박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라이프 오브 파이를 무대에서 하시는 걸 보면서 몸을 막 움직이는데 나중에 거의 이제 그
저 배우가 저러다 탈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훨씬 더 감독님의 수치심에 공감하는 것보다 배우님들의 노고에 훨씬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그래서 좀 어떤 이 동작들, 좀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감흥을 좀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사실 감독의 말씀 들으면서 뭔가 수치스럽다는 거지? 수치스러운 건 카메라 앞에서 저걸 하고 있는 저 배우들이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게 마치 진짜인 양 저 윈드밀을 돌고 피치라고 윈드밀을 도니까 좀비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계속 저는 그 좀비들이 나오면 집중이 안 되고 저거 어떻게 한 거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쪽으로 이제 포커싱해서 보시게 되죠. 네네네네. 막 그 벽을 쌓아놓고 막 저거 어떻게 찍은 거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부산행을 할 때 그 좀비 영화를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턴트맨들이 이제 왔는데 좀비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이제 몇 달을 그 좀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제 처음 와서 이제 피칠갑을 한 우리 액션 스쿨 맨날 이제 멋있는 액션만 하다가 이제 약간의 교육을 받은 거야.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수치심이 느껴졌어. 그렇죠. 근데 한 회차를 더해가다 보니 이제는 뭐 일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비에 대한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보려고 그래 오히려 좀비를 자기가. 그리고 특히 군체에 내가 굉장히 감동한 거는 이 군체 때는 이제 네. 기존의 그 스턴트맨이나 뭐 브레이크 댄스 추는 분들 말고 약간 아방가르드 댄스 그러니까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 팀을 한 3팀 정도를 해가지고 왜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어떤 액팅을 하는 그 무용팀만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용팀, 현대무용팀을 한 3팀 했는데 너무 좋았던 게 이 현대무용팀들은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현대무용들 보면 되게 막 아방가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감정을 이렇게 몸으로 이제 군집으로 표현하는 거가 원래 자기네 일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이제 이게 소통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기네들 직업이 그런 거다 보니.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진짜 저도 그 생각 딱 했어요. 이거 현대무용 보는 것 같다. 막 엔트밀 막 도는 거랑 갑자기 딱 네. 멈추고 막 그 자세들이 사실 그 진짜 수치스러운 건데 그거를 굉장히 멋지게 딱 멈추고 있더라고요. 전지현맨이 다 걸어가고. 아니 그 마지막에 멈췄을 때 그 뭐라고 해 그 동작들도 다들 몸으로 뭔가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보면은 멋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멋있더라고요. 그게 막 이 태가 네. 멋있어요. 네. 저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이런 거 하는데 마지막에 이거는 약간 이제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근육이 이렇게 그렇죠. 풀려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딱 꼿꼿하게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무용팀은 밥 먹으러 쓱 가면은 걸어다니는 패들이 달라요. 그쵸. 자세가. 자세가 달라요. 네.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거북목하고 특히 감독님.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 불타는 의지들이 더 잘 구현하고 싶은 더 어떤 이 멋있음이라는 게 정말 멋있다 막 진짜 아름답다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더 좀비의 새로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감독님이 주신 가이드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완성된 영화를 보는 당구님 같은 경우는 네. 가장 이런 구현을 보면서 흥분하실 분이기도 하잖아요. 네. 뭐, 이번에 흥분도 네. 감독님께서 뭐 굉장히 뭐 재밌게 막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 그 장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기대감으로 계속 그거 장면을 기다렸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그게 업그레이드되는 그 딱 신호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이 좀비들이 이제 발전을 할까. 보면 막 사족 보행이었다가 이족 보행이 되고 그리고 그 남매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섞여서 이렇게 막 엎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장면도 처음에 되게 신선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좀비들의 그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모습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한편은 좀 섬뜩하기도 하고 네. 왜냐면 점점 일반화가 되고 있으니까
예. 업데이트 너무 잦은 거 아니에요? 그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아 계속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아, 하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면 업데이트밖에 안 할 것 같아. 개체 수 많이 늘어나면 이거 업데이트만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 AI도 이 표본이 많아질수록 되게 가속화되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약간 그게 그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아. 이제 네. 나중에는 지금이야 이제 개체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러는데 진짜 많이 늘어나면은 그것도 아니 나중에는 수치심이 하나도 없으시네. 아니 없어. 나 영화에 미친 사람이야. 그냥 미친 그냥 미친 나중에는 그냥 큰 말 한 번 하면 그 업데이트 확 되고. 그게 구현이 됐다면 훨씬 더 이제 좋았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AI랑 빗대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이 발전 속도든 변화 속도든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점점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실제로 지금 이 군체하고 맞물려가지고 약간 무슨 뭐지 롯데에서는 약간 체험형 연극 네, 네. 군체가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약간 원래 롯데에서 하는 뭐라더라 그 연극과 관람을 합친 거라서 약간 군체를 테마로 약간 스피노프처럼 그걸 해요. 네, 네. 그거 하는데 그거를 영상을 따로 찍었더라고. 음. 근데 거기는 그 인터랙티브다 보니까 결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진화 끝판왕 그거 찍었어요. 이 영화를 토대로 만든 거라고. 이 영화를 토대로 만들었어. 오. 우리 뭐 근데 그러니까 방탈출처럼 하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관객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세워 하지? 따라다니는. 인더풀 군체인가? 네. 인더풀 군체? 근데 거기 뒤에 나도 이제 그냥 뭐 좀 그쪽에 자율성에 맡겼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진화가 거의 끝에 이른 그 좀비가 나오거든. 근데 거기 유명한 배우가 나와. 그래서 이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거 말하면 매출이 승부가 떨어지니까. 네. 되게 유명한 배우가 나온다고? 아니 그 되게 꽤 아주 그냥 멀끔한 분이라. 그런 배우 나온다고? 다 아실만한 배우. 너 알아? 아 이게 말씀하시면 아. 한마디 없어요. 난 모르지. 난 처음 들었어. 난 처음 들었어. 멀끔한 남자 배우가 나왔는데 이분 왜 나오지 했는데 난 이분 컨펌을 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영상 봤는데 이분이 나오길래 이분 여기 왜 나와 그랬는데 이분이 되게 진화가 많이 됐죠. 그분 그 사람이 진화가 된 사람이라고? 사람이니까 지나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내 스포를 왜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 진화가 여기서 이제 그쳤잖아요. 이게 실패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엔딩이 있는데 이게 실패하지 않은 엔딩이 있더라고. 그거 왜 네. 나도 흥미롭게 봤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실패 안 하면은. 나 가봐야 돼. 네. 확실히 박성민 배우는 안 나오는 게 맞네요. 가보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종이 나온다고 할 거야. 그러셨어요, 감독님?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훌쩍 가고 있는데 군체에 또 이렇게 사실 아까 처음에 박정민 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연상호 월드에 그 많은 반가운 배우들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배우님 보시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훔쳐오고 싶은 역할 분명히 있었겠다. 캐릭터들 중에 좀 훔쳐오고 싶은 역할이요. 네. 내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런 건가요? 먼저 됐다. 저는 그 마지막 엔딩에 잡히는 좀 멋있더라. 네. 이유도 후에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 아. 낙서 없어요? 왜 그러고 끝나요? 훔쳤는데 갑자기 하나도 없네.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이게 좀 진지해지는데 생명체, 군체라고 하는 그 균류나 이런 거의 특질 중에 하나가 네. 하나의 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약점에 되게 취약해요. 이 내용이랑 똑같아. 약점이 하나 발견이 되면은 한꺼번에 다 죽어. 그래서 생명체들은 항상 뭘 하냐면은 변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변인 거야, 변인데 나는 이제 그게 이 영화 주제하고 되게 닮아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하나의 집단 의견으로 수렴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 의견, 일종의 변이체란 말이에요.
그 변이체들이 왜 소중하냐면은 이 사회를 사실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소수 의견이라는 거지. 이게 주제랑 딱 맞는 거야. 그 거기에서 차단된 엔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제 만든 거 아니고 지금 방금? 맞는 거 아니야. 만든 거 아니고. 만든 거 아니고. 속편에 대한 거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기 크레딧에 나오는 스마일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게임 회사. 네. 맞아. 저는 그런 거 잘하겠네. 지금 이 속편은 영화의 형태가 아닌 아, 게임의 형태로 지금 만드는 중? 만드는 중이에요. 우와. 이미 착수를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그 뒤에 게임 이 뒤에 내용이자 이제 게임화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이제 써줬고 거기서는 이제 뭐 지금 뭐 이쪽을 하고 있어요. 당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식에 대해서? 전 좀 아쉬운데요. 이게 소폰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게임보다 게임으로 만든 게 아니라? 게임도 좋지만, 예, 게임도 좋지만 뭔가 이게 좀더 게임에는 뒷이야기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좀 더 이 세계관이 너무 아쉬워서. 그렇다면 네. 속편으로 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밖으로. 예, 이제 감독님이 잘 고민하셔서. 수치심 없이 또 감독님. 네. 저희 그 관객분들이 이 얘기 들으시면서 더 궁금증이 좀 확장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손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세 번째 줄 하얀색 옷 입으신 관객분. 네. 박정민 배우님, 그 혹시 전작의 얼굴에 이어서 연상호 감독님과 지금 두 번째 작품, 아니다, 연상호 감독님과 작품을 하셨잖아요. 다른 감독님들과 차별점이 좀 있는지, 어떤 점이 좀 그런지. 민감한 질문을 받았어요. 뭐 없다고 해도 돼요. 너무 많죠. 차별점 너무 많죠. 왜 민감하다고 하신 거예요? 안 좋은 거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뭐가 민감? 차별점 있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기하나요? 좋은 거. 그러니까 정말 그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영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감독. 극찬인데요. 네. 네네. 물론 감독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그 프리토킹이 굉장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도 뭐 감독님이 그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저도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고 그냥 어쨌든 감독님이 이 영화의 그 선장으로서 끌고 가는 지점이 정확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여하기로 한 영화에서 제가 중간중간 어떤 의견을 드렸을 때 그거를 적극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촬영장에서 뭐 연기를 하거나 할 때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가끔 그 지점을 가끔 경계하기도 하거든요. 내가 너무 자유도가 높아졌을 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쨌든 감독님이 봐주시겠지 하고 믿고 가긴 하는데 그런 어떤 배우가 역량을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그 룸을 넓게 해주시는 감독님이세요. 그래서 작업할 때 굉장히 즐거워요. 전 100% 믿어요. 100% 믿어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알아서 한 거겠지 하고 그냥 내믿어요. 내비두는 진짜 내비두세요. 근데 지금 그 두 분이서 티키타카 하시는 이 정도 바이브신 거죠? 더 심하죠. 더하다. 네, 네. 반만 보여줬다. 네. 네. 거기 사람들 앞이니까 저희가 절제를 예의를 하시.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사람들 앞이라서 약간 수치심이 가미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당구님이 한 분, 어느 분 드릴까요? 네. 저 요 앞에 이어서. 네네네네.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네. 검정색. 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저는 슈박스 장면 만약에 우리부터
그 전작 살목지까지 계속 시상이 당첨되면서 아, 네. 그거 보고 일 잘 될 것 같다 항상 예상했는데 잘 됐거든요. 근데 금세도 보고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뭐 박정민 배우님도 당연하겠지만 얼굴에서도 또 자기가 백상도 갔었는데 수상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정말 좀 뭔가 원래 잘 될 배우들이었지만 지금 구교환님 같은 경우도 만약에요리에서도 솔직히 그때 캐스팅 기사 처음에 나왔을 때는 문가영님이랑 잘 어울릴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또 기가 막히게 해냈고 흥행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었고 또 하나 지금 모자무사도 또 많은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상대 여배우가 제 생각에 필모 중에 가장 아름답게 정말 더 연기를 잘하게끔 뭔가 케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구교환님을 그 캐스팅했던 뭘 보고 어떤 걸 보고 과연 또 캐스팅을 했을까. 그리고 앞서서 이렇게 잘 된 작품을 계속 보면서 감독님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부르셨을까 궁금하거든요. 구교환 배우님에 대한 어떤 감독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구교환 배우는 원래 이제 독립영화에서 약간 스타였고 반도라는 작품에서 처음 캐스팅을 할 때는 그 서대위라고 하는 역할이 좀 다른 이미지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좀 낯선 이미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워낙에 구교환 배우가 되게 독창적인 연기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캐스팅을 했고 이제 반도 때는 목표는 그거였어요. 이 사람이 약간 이제 현장에 억눌리지 않고 자기가 원래 보였던 연기를 좀 보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주변 배우들이 구교환이라는 배우를 잘 모를 때고 구교환 배우가 하는 연기에 대해서 이제 낯설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거를 뭐 했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배우가 뭘 하든지 진짜로 아예 다른 걸 하더라도 그냥 냅두는 배우가 몇 명 있거든요. 박정민, 구교환, 그다음에 김신동. 요 세 명은 그냥 뭘 하든지 그냥 세 사람은 잘 될 팔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내 팔자보다 낫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게 맞아. 이 팔자에 묻어가겠다. 이 팔자에 묻어가야지 내가 지금 뭘 생각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그냥 냅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생각한 거랑 굉장히 다르게 할 때가 많아요. 이 세 사람이 특히. 근데 항상 세 사람의 팔자는 나보다 낫다. 내비두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을 일이 있었는데 백상예술대상에 수상을 하고 뒤풀이를 하고 나오는데 술집에서 나오는데 취객 한 분이 박정민 배우가 다가오는지 박정민 배우한테 오늘 수상을 하신 어유 팬입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구교환이에요 제가 저도 구교환이에요. 저도 구교환이에요. 인천 구교환입니다. 계속 그러시고 나는 박정민한테 왜 자꾸 구교환인 걸 어떻게 알지? 혼동할 수 있나요? 어떤 점에 그러니까 팔자가 좋다는 그런 기세. 것들을 대중이 느끼기에는 대중도 아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팔자 좋게 막 기세 있게 쫙 간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민인지 구교환인지 모르겠어. 그냥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좀 약간 변별력을 더 그래도 팔자 이상의 변별력을 가져야겠네요. 구교환. 근데 교환 형님하고 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 저기 핑계고에서도 전지현 선배님 얘기하셨지만 전지현 배우님이 구교환 배우를 보더니 아유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어 하면서 연기를 좀 쉬신다고 그랬다면서요. 구교환 배우가 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슬쩍 말씀드렸어요. 그 지금 박정민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저기 구교환 배우님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귀가 좀 간지러우신 것 같고 어쨌든 팔자 좋은 배우님들이 연기도 잘한다. 약간 이런 결론은 좀 얻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추가를 하자면은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연기의 패러다임을 한꺼번에 바꾸는 그 네. 어떤 시대와 만나서 패러다임 연기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아, 있어요. 진짜 엄청난 지금 칭찬이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 송강호 선배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면은 완전 패러다임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근데 전 아까 앞서 얘기한 이 세 사람이 패러다임이 되게 바뀐 어떤 지점에서 딱 있는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박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백상을 받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 아, 네네. 아, 너무 지금 진짜 거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지점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박정민 배우는 연상호 감독님이랑 계속 가실 것 같아요. 감독님 안 놓아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가야죠. 드네요. 네. 네, 네. 저희 또 질문 하나 더 받아볼게요. 뒤쪽으로 좀 갈게요. 저기 하얀색 옷, 네, 바로 옆에 지금 이쪽 네. 저 연상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인간 군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도 인간 존엄성이나 선악의 기준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 최연석 역할의 지창욱 배우님이 약간 그 누나가 죽으면서 바뀌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말씀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떠셔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좀 또 슬픈 장면이기도 했는데 질문에도 좀 감정이 묻어나오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대본 쓸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용을 생각 안 하고 쓰다가 그냥 막 내용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뭐가 들어온 거지. 방금 지금 관상사주 얘기하다가 무서워 가신 거예요? 뭐가 여기 몰입을 너무 해가지고 막 쓰다가 막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장면에서 네. 현석아! 조혜련 선배님 같은 현석아!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두 집단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좀비 집단이 있고 인간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비 집단은 급속도로 이제 좀 업데이트라는 걸 통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인간 집단은 반대로 문명에서 시작하는데 급속하게 야만으로 떨어지는 이 두 집단의 낙차 같은 걸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낙차를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제 캠핑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캠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되게 그 야만을 즐기기 위한 문명의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최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내가 캠핑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문명의 보호 속에서 사실은 캠핑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간의 고도화되어 있는 문명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현이는 그 인간의 문명이나 인간의 어떤 지성을 믿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희생이나 이런 것을 하고 분명히 최연석도 그것을 상당히 좀 불안하게 지켜보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이게 내 휠체어에 나왜 그래 막 그게 꽤 오랫동안 그 둘의 관계에서 있었던 관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배우들끼리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 최현석과 최현이는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그 현석은 누나를 이제 막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동생이지만 오히려 네. 어쨌든 그런데 그 누나가 희생됐을 때 어떤 그 분노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집단에 대한 인간 집단에 대한 엄청난 혐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비화 되지 않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그 인간적인 죽음을 맞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서 감독님의 설명과 또 이제 관객분의 질문이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들 안 드렸는데 저기 두 손 흔드시는 분 드릴게요. 네. 영화를 보고 그 서영철의 아역 배우가 구교환 배우와 너무 똑같이 생겨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거든요. 처음엔 다들 AI일 거야, 얼굴을 좀 만졌을 거야라고 했는데 비하인드가 이미지 하나와 그 우리 백상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박정민 배우님 축하드리고요. 예,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남매를 진짜 어쩜 그렇게 가혹하게 만드셨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박정민 배우님은 동생분과 화해를 하셨는지 용서를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완벽하게 화해했습니다. 그날 상 못 받았으면 화해 못할 뻔했습니다. 못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조금 어색할 뻔했죠. 네. 백상이 큰일을 했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AI 네네. 아니 우리 저희 인물 담당 연출부들이 정말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와가지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닮았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CG 작업을 한 거는 그 친구가 여기 약간 점이 하나 있었어요. 점이 하나 있어서 그 점만 지웠어요. 이게 난 점이 있어서 그게 서영철이 이제 막 그렇게 연구하고 복수하려고 하는데 점을 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친구 점을 지웠죠. 그거 외에는 사실 전혀 CG 작업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것도 신기한데 아버지도 닮았어. 그 아역의 아버지. 아니 여기 서영철 아버지. 서영철 아버지도 약간 비슷해 되게. 느낌이 비슷해.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 사실은 우리 얼굴에서는 권혜호 선배님하고 젊은 이명규와 그게 안 닮았죠. 박정민 권혜호 안 닮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약간 그쪽은 이제 완전 엄마 쪽을 닮게 생각하게 그냥. 되는 건 거죠. 엄마 얼굴을 계속 궁금하게 만드는 조합이었고. 근데 어쨌든 아이, 소녀는 어떻게 나중에 커서 구교환 배우처럼 생길까 궁금하네요. 네. 저도 어떻게 박정민한테 잘할지? 궁금한 게 백상 그랜드 슬램 이후 궁금한 게 다음 목표는 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목표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 목표 하나 있죠. 저 진짜 인기상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백상. 청룡도 있고 인기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상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1%의 가능성이라. 근데 인기상은 이거는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받기 인기상 힘든 받아보고 상. 싶다. 인기상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고 이제 못 받을 상이 이제 신인상 이런 것들은 영영 그렇죠. 다시 태어나지 않는 못 받을. 인기상은 좀 저희가 한번 좀 여러분들 도움 많이 주실 거죠? 내년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을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연상화 감독님께서 그 좀비 보셨을 때 미어캣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사오정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산행이 좀비를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병을 통제하는 지침서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군체를 보면서 좀비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잘못된 정보를 용신하는 집단성을 보이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챗GPT도 어쩌면 그 같은 의미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에 진짜 실질적으로 챗GPT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걸 하시면서 어떻게 검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좋은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AI는 보편성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어떤 크리에이티브 독창성을 요구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보편성의 총합과 독창성이 필요한 일이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가? 혹은 보편적 총합이 독창성의 개념으로 넘어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또 서양학과를 나왔습니다. 서양학과를 나왔는데 아주 좋은 그 예시가 있어요. 마르셀 듀샹이라고 하는 그 다다이즘의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레디메이드 돼 있는 공산품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내서 그게 한번 미술계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공산품, 찍어낸 공산품이 예술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거기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논쟁 자체가 미술계를 사실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아주 뭐 거창하게 뭐 예를 들면 AI를 사용하냐 마냐에 지금 논쟁이 사실은 있는데 사실 그거의 의미를 명확하게 깊게 들어간 논쟁을 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건 그거거든요. 보편적 합의, 독창성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은 다다이즘은 예술의 경향인가? 독창성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랑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논쟁 자체가 예술계를 사실은 살게 만드는 거지. 거기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레디메이드 된 개념까지 독창성의 개념이 넓어지는 개념을 택했단 말이에요, 미술계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지금 이제 영화계에도 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도 뭐 AI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 총합과 독창성을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냥 뭐 생각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님의 이제 그 작품이 이 모든 어떤 현상들을 흡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감독님 이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상호 유니버스 이 안에서 군체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 매력 이런 것들 더 좀 깊어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조를 좀 해주신다면. 실제로 뭐 지금 보신 분들의 질문을 들어봐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두를 던지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I나 뭐 디지털 가속화도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의 어떤 군중심리 같은 건데 말씀해 주신 대로 소수 의견 그런 것들이 지금 약간 이 군중심리에 묶여서 예를 들면 묵살되거나 완전히 이제 틀린 의견처럼 벌어지는 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이 나면서 그리고 그 디지털과 AI 가속화와 더불어서 그 약간 거짓된 정보, 가짜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자유로울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우리 군체들이 그런 가짜 정보를 가지고 그러고 활동하다가 막 피해를 입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위험성이나 어떤 그 모습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아마 이걸 보고 나서 단순한 좀비 영화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관람객분들이나 또 많은 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그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연상호 월드의 지지자로서 아까 2는 안 만들겠다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감독님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 이미 막 그 기사를 통해서 워낙 또 활동량이 엄청나시다 보니까 뭐 가스인간도 이제 7월 2일 예 오직 넷플릭스에서 거기 이제 갖고 쓰시던 그리고 예토라는 뭐 다음 뭐 차기작도 벌써 막 기사가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예 뭐 대단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뭐 이렇게 뭐 가이드를 안 드려도 예. 계속 나갈 것 같다. 아 저는 그냥 이제 연상 감독님이 나오면 어떤 또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주실까 예, 그런 기대감으로 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박수 한번 네. 네. 오늘 군체 그 설명회를 통해서 군체의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을 것 같고 저는 또 이제 그 박정민 배우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 형제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풀리는 자리였고 감독님이랑 평소에 어떻게 대화하시는지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은 뭐 너무 아까 이제 수치심 내려놓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마지막으로 당구님과 박정민 배우님께 진짜 그 이 군체 강력 추천 한마디를 좀 받으면서 자리를 좀 맞춰보면 어떨까 싶은데. 저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좀 놀란 순간이 있어요. 저 자신에게. 영화를 보는 내내 빨리 저기 전재현 선배님이 빨리 저기 탈출해서 빨리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 그 좀비들이 사람들을 막 이제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먹어치우잖아요. 더 먹어치워라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순간. 네. 이쪽을 응원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이쪽을 응원하게 네. 되는 순간을 발견했는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진행되면서 이 영화가 나라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런 감정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일으켜냈다라는 것은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건데 이 영화가 나에게. 네. 그건 제가 뭐 집에 가서 또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지만 그 지점에서 굉장히 놀랐고 너무 좋았고 마지막으로 그 좀비들이 이제 길거리에 멈춰 있잖아요. 와, 저 다음 날 저 누가 치우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건 누가 치우나요? 그거 게임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저거 어떻게 싣고 가서 저거. 네, 아무튼 너무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네, 박수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오늘 많은 예고를 해주시네요. 네, 당구님, 네, 또 어떤 점을 또 이렇게 네, 강력 추천해 주실지. 계속 감독님께서 보편성이나 독창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항상 이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컨텐츠를 감상할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모두가 좀 두루두루 좋아할 만한 어떤 영화나 드라마 이런 콘텐츠보다는 그냥 확실하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일부 사람들 매니아층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있는 영화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는 확실한 또 한 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좀 신선한 새로움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군체를 보시면 후회 없이 극장문을 나서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꼭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서 관람하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또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신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이 한국 영화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월드라는 이름을 얻기까지는 정말 디테일하고 집요하고 그리고 장르 영화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과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쏟아부은 네,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체 무엇보다 너무 엔터테인먼트한 재미도 주지만 그 안에 연상호 감독이 바라보는 박정민 배우의 표현이죠. 비뚤어진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만 네, 부탁드릴게요. 예, 개봉 이틀차라서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영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너무 이제 점액질 뭉쳐놓은 것 같은 꿈틀이 받으셨죠? 꿈틀이 뭐죠? 그게 젤리죠? 네. 드셨어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네, 가시면서 맛있게 드시고요. CCP 에그도 꼭 좋은 평 올려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 오늘 군체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